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 천국인 캐나다에서 저희 캐나다 60세 이상 절반이 은퇴가 불가하다. 고물가, 생계 유지 등 이유로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게 불과 1, 2년 전에 기사에서는 자산 가격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기 은퇴가 늘어났다. 이 기사가 정말 1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그 사이 물가가 엄청 오르면서 60세 이상 절반이 은퇴가 불가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가 맞는 걸까요, 도대체? 자, 연방통계처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를 연기한 50대 이상 주민들이 1년 전보다 증가했으며 대부분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생계 유지가 힘들다. 지금 거의 뭐 고기 가격은 막 2배씩 오르고 뭐 식료품 가격도 뭐 체감적으로는 2배 정도 오른 느낌도 많이 있어요. 이 70세인 캘거리 주민 제인스 카드라는 사람은 식료품 매장에 35년째 일을 하고 있다. 35년째 일을 했으면 70세면은 이 거의 인생 절반을 지금 일했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2개를 더해서 생계비를 감당하고 있다. 매 격주로 상한 비용으로 $1,000가 들어가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쉽게 보면은 빨리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도 아마 다운사이징이 힘들다든지 이미 작은 아파트에 산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자, 근데 70세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다리가 벌써 많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일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일을 관둬서 어떤 보조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못하는 상황들,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그리고 고물가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늘어나서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자, 80년대에서 90년대만 해도 은퇴 전에 주택담보대출 등 그러니까 모기지 등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일손을 놓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30년짜리 모기지를 내고 있으니까 저도 은퇴를 해도 여전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은퇴를 할 시점에쯤에는 아무래도 캐시플로우가 있지 않는 한 집을 팔든지 아니면은 그 뭐 리버스 모기지를 받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젊은 층이 사회 진출과 결혼이 늦어지고, 자, 캐나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군대 갔다 오고 결혼 자체를 뭐 34,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여전히 여기도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65세를 기준으로 평균 25년간 은퇴 생활을 하게 된다. 65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야, 세상에. 근데 대부분 65세 전에 은퇴를 하지 않나요? 그죠?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럼 30년간 정도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가를 즐기는 생활 습관에 따라 노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여가를 이제 못 즐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은퇴 준비를 여기 사진에도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지금 노동을 지금 하시는 사진이 나왔는데 은퇴 이후에는 좀 어떻게 살지를 정말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벨도 구조조정에 칼을 뽑았다고 합니다. 1,400명 해고. 벨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장악력이 강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밀리면서 크게 고전했고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도 9곳을 폐쇄.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국이나 웬만한 방송국 같은 게 요즘에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저도 TV를 안 본 지 꽤 됐고 그 유튜브만 보죠.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애들이 디즈니를 하자 그래가지고 디즈니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또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겠다고. 그래서 안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느라고 아마존 프라임을 6개월 정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아마존에는 솔직히 진짜 볼 게 없어요. 저도 시간이 없어 볼 시간이 없었는데 유튜브는 좀 볼 시간이 있었죠. 근데 정말 볼 게 없었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끊기 전에는 한국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한국 드라마 일단 보면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또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보기가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드라마도 옛날 드라마니까 뭐 볼 수도 없었고 그죠? 그래서 결국 끊게 됐는데 요즘에 정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유튜브만 있어도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문제다. 근데 사실은 벨이나 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했었어요. 근데 컨텐츠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보게 됐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은 사람들이 절대 끊질 못하니까 캐시카우가 있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인터넷 기반 사업이 있으니까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구석이 있는데 이걸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결국은 구조조정까지 넘어간다. 근데 이게 이런 구조조정이 지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오는 경기 침체까지 지금 계속해서 연속하고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ECU 같은 경우도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ECU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를 0.25%를 올렸습니다. 캐나다도 0.25%를 몇 주 전에 올렸잖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너무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앞으로는 경기 침체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워낙 경기가 좀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올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나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실 텐데 이제 이자를 내느라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개인들도 힘들지만 작은 스몰 비즈니스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보이는 식당들이나 이런 데들 물가도 올랐고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거기다 이자 비용까지 또 예전에 받았던 팬데믹 보조금까지 지금 되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는 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CIBC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근데 이게 좀 그쵸.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건데 물가 안정을 원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빚을 못 갚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 밥을 먹든지 전기를 내든지 잠을 자든지 이런 거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 사회 이제 그 보호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푸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CIBC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 중순까지는 없을 거다. 내년 중순이면은 지금 딱 1년 더 오네요. 그죠? 와, 1년 동안 더 이자를 내야 된다. 저도 정말 이거를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고정금리를 좀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새로운 자동차가 보유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업계 고수익 차량이 생산 주력이 되고 있고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작은 싼 차들은 많이 팔아봤자 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차나 한국 차 중에 굉장히 작은 차들 있잖아요. 한국 차로 기아로 가면 레이 같은 자동차들을 좀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전기차 워낙 비싸기도 하고 레이 같이 작은 차를 사면 기름값은 적게 들 테니까. 근데 요즘에 점점 등치가 큰 차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주력으로 되니까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트렌드 자체가 이런 수익이 많이 나는 차들을 이제 자동차 애들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주력 차종으로 올랐는데 이게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부품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차도 일단 이거는 구매 수요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 기사가 다른 데 기사가 났는데 이 전기차를 어떤 사람이 사가자마자 딜러샵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사주겠다고 그렇게 파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딜러샵에서는 그렇게 사서 또 가격을 조금 더 얹어서 팔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딜러는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어쨌든 차가 당장 필요 없는 사람도 당장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익이 좋은 차라든지 전기차로 이제 어떤 주력이 바뀌면서 새로운 자동차 부여 물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또 밴쿠버 항만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물류 대란이 온다고 합니다. 자, 항만 적체 예상 장기화 시 물가 상승의 영향.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우리가 지금 와일드파이어가 엄청 심해지니까 지금 우리 가스의 올 프라이스가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버타에 그 와일드파이어가 생기면은 BC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수송의 문제가 생기면서 기름 가격이 일시적으로도 오르는 것처럼 항만 노조가 파업을 하면 공급차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제 거기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수요는 계속 유지될 테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정말 살기가 이렇게 엎친 데 덮치기로 오는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좀 날씨가 좀 그래도 좀 싸늘하게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지긴 했어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